오늘은 아주 짧고 간단하게 방수 콘크리트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그린 게 지하층이죠. 저번에도 그렸었는데요. 지하층이 있고 그리고 지하 수위가 기초보다 훨씬 높은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지하 수가 그 지하층의 벽과 기초를 누르게 되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지하층의 균열을 뚫고 물이 내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막아주는 게 우리가 이제 방수 콘크리트로 한다는 거죠. 그런데 몇몇 분들께서는 잘못 아시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방수 콘크리트에 뭘가 뭐 어떤 것을 섞어서 시공하거나 아니면 덧붙여 바르는 게 방수 콘크리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방수 콘크리트는 오로지 콘크리트로만 이루어진 구조체입니다. 근데 이 구조체가 방수의 역할까지 하는 것이죠. 얘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확대를 해서 살펴본다고 생각하고 한번 물이 침투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구글에서 여기 배우 배통이라고 WU 배통이라고 치시면 검색 결과가 나오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 PDF 데이터를 열면은 여기에 관한 내용들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긁어가지고 여러분들께서도 구글 번역을 돌리시면은 웬만한 내용들은 이해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뭐 다른 얘기는 하지 않고 원리만 얘기한다고 했죠. 여기에 아까 제가 지하 벽체를 그렸었는데 거기를 확대한 모습이 이제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안에 벽을 자른 모습이죠. 콘크리트 내부 모습입니다. 여기가 이제 외부고요. 외부. 왼쪽이 외부고 색깔을 다른 걸로 하는 게 낫겠네요. 여기가 외부고 여기가 내부입니다. 오른쪽이 내부예요. 물이 이렇게 작용을 하잖아요. 지하수가 벽을 누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얘가 이제 침투하는 구간이 있어요. 침투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 어디냐면 이제 이 부분이 되는 것이죠. 이제 얘가 침투해서 물이 침투하게 되는데 이 두께를 갖다가 0에서 한 25mm 정도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얘가 있는데 이게 모세관 현상으로 인해서 물이 침투하는 두께입니다. 이게 모세관 현상이죠. 그래서 모세관 현상으로는 물이 어느 정도 침투하긴 침투하는데 그게 어디까지 오냐면은 콘크리트 벽에 한 70ml 정도, 70mm 정도 그 정도의 층이 모세관 현상으로 인해서 물이 침투하는 그런 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편을 살펴보죠. 여기까지는 이제 외부 쪽이었고요. 이제 반대편은 이제 내부죠.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확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콘크리트 내부에 있는 수분이 집의 내부죠. 내부 쪽으로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고요. 때에 따라서는 집 내부가 수분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수분이 또 콘크리트 안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소위 말하는 뭐 숨을 쉰다고 하는데 콘크리트가 수분을 머금기도 하고 내뱉기도 하고 이제 그런 층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한 40에서 80m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최대값을 한번 살펴보죠. 얘가 이제 내부 쪽에 그 확산층이 80mm였어요. 80mm. 그리고 이 모세관 현상으로 생기는 그 층이 한 70mm 정도 되겠죠. 이게 한 70.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침투로 인해서 물이 스며드는 그런 두께가 있습니다. 그게 한 25mm 정도죠. 이게 다 합치면은 175mm죠. 그러니까 175mm가 최대한 물이 침투할 수 있는 그런 층의 두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가 이제 그 젖은 공간이 서로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공간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 내부 공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부 공간, 말라 있는 마른 공간과 젖어 있는 공간을 다 합쳐서 보니 200mm 정도가 돼야지 콘크리트 벽이 수분을 그러니까 방수 콘크리트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정해준 거예요. 실험으로서 이렇게 증명을 해낸 겁니다. 원래의 콘크리트의 부수 여부에서는 콘크리트 벽이 아니면 콘크리트 기초든지
모세관 현상이 지속되어서 그래서 물이 결국은 내부까지 도달하게 된다라는 게 이전까지, 그러니까 방수 콘크리트의 개념이 나오기 전까지의 정론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논문도 있었고요. 1980년도에 실험이 있게 돼, 다른 이제 여기에 반하는 논문이 있게 되는 거죠. 실험을 해서 이렇게 증명을 했습니다. 이 콘크리트가 어느 정도 수분은 머금게 되고 모세관 현상으로서 침투되는 물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조건이 된다면, 그러니까 침투하는 물, 모세관 현상으로 인해서 물이 침투하는 층, 그리고 내부에서 확산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렇게 적게 되는 그런 콘크리트의 그런 두께, 그 층을 제외하고 어느 정도의 두께를, 마른 콘크리트의 두께를 확보하게 되면은 물이 외부에서 내부로 전달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논문을 통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그 뒤에 모든 이런 방수 콘크리트의 개념들과 시공 방법이라든지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발전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될 게, 이 200mm면 그러면 무조건 200mm만 지켜주면은 방수 콘크리트냐, 그런 거 아닙니다. 일단 이거는 이제 제가 원리를 설명드린다고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 그리고 콘크리트의 재료나 뭐 품질, 뭐 시공 품질, 시공 방법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제일 큰 줄기는 이제 이거라는 거죠. 최소 200mm 콘크리트 벽체를 확보해주면, 그때 여러 조건들이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이 다 충족이 된다면은 콘크리트 구조체가 방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나와 있지만 여기 잠깐 그림을 보면 이렇게 골재들이 있죠. 골재들이 있고, 특히나 이 방수 콘크리트를 하기 위해서는 시멘트 매트릭스 사이에 그 공극이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물이 찰 수 있는 공간들을 최대한 줄여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도가 높은 콘크리트, 그리고 물 시멘트 비를 줄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오늘 방수 콘크리트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